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닌 분들이 되게 많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실체를 알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게 되게 많은 거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친구들은 이 친구를 부러워했지만 이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고 있던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니까 조회수가 4만이 되어 있고 5천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첫 달에 받은 유튜브 수익이 LA는 대형 EDM 클럽이었던 거예요. 거기 총괄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 면접 보러 올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보스가 결정할 문제니까 오늘 밤 10시에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맨날 면접 보러 갔어요. 좀 정장 입고 갔어요. 스포츠카를 몰고 정장 입고 내리니까 그 가드들이 이제 내가 손님인 줄 알고 깍듯하게 모시는 거예요. 아, 나 면접 보러 왔다고. 이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게 뭔데 면접 보러 왔는데 스포츠카를 몰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화제가 됐었어요, 이 클럽에서. 사진 일도 하고 그 음악도 제대로 배우면서 이제 클럽 DJ가 되었습니다. 5천 명 앞에서도 음악을 튼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44이 됐는데도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끓고 막, 그때의 기억은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미국 LA에 있는 클럽에서 제일 많이 돈 쓰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돈을 쓰는 단위가 달라요. 이 친구들은 몇 천만 원 쓰고 가요. 근데 유일한 이 클럽에서, 내가 동양인이잖아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참 장금이가 그때 인기 많아서 한류가 막 불기 시작할 때라 제 이름으로 예약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유학생들 내가 유치하니까 사장도 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중국 애들 좀 불러오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클럽에서 이제 열심히 재밌게 일하면서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같은 DJ 크루였어요. 음악을 틀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30이 되니까 영주권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클럽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클럽을 그만두게 된 이유와 또 하나가, 막상 또 클럽 DJ를 2년 동안 해보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DJ가 많기 때문에 DJ로서 성공하기 힘들겠다, 벽이 느껴져서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해보니까 또 미련도 없더라고요. 미련도 없었고 돈도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괜찮다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나이 30은 어리잖아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제 나이 30은 되게 너무 많은 나이 같아서 뭔가에 도전한다는 게 약간 좀 두려웠고, 뭔가를 배워서 한다는 게 좀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마침 저희 매형이 홈플러스 임원이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 가맹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홈플러스 가맹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해보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홈플러스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요, 문 열고 12시까지 풀타임을 뛰고 본사 직원들 다뤄야 되고 또 손님 응대해야 되고 알바생들 다뤄야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직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게, 아,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누구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하면 살겠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이제 자기 위안하면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그때 탈모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이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막 괴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그때 마침 그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제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여자라서 되게 고마운 사람이고, 그때 와이프의 직장이 강남역이어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논현동에서 월 1000에 70 원룸에서 침대, 냉장고, TV만 놓고 이제 실용생활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지금 홈플러스 하는 게 너무 괴로워 보인다. 왜냐면 그때 남자 나이 30대 중반에 모아놓은 돈도 없죠. 하고 있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죠. 맨날 적자죠.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아빠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무슨 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를 배우기도 무서웠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가게 그만두고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봐라 해서, 이제 와이프의 응원 덕분에 이제 홈플러스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목수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 반장들이 월 1000, 2000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딱, 아, 저거다.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으니까 그래, 몸 쓰는 일 목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목수 일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수 구인구직 사이트가 없어가지고 목수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 보면은 중간중간 인테리어 현장 많잖아요. 중간중간 가서 막 물어봤어요. 혹시 목수 배우고 싶은데 저 쓸 수 없냐고. 귀찮아하는 거죠. 아, 안 써요 하는 게, 왜냐면 그분들도 좀 이렇게 20대 초반에 쌩쌩한 친구들을 쓰고 싶어 하지, 저같이
30대 중반 아저씨를 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수일이라는 게 대부분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30대 중반쯤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반장급이기 때문에 35세에 신입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구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니까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좀 있더라고요. 그 목수 카페가. 거기 글을 남기고 있는 목수 반장들에게 다 쪽지 돌렸어요.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일을 배우고 싶다. 지금 아들이 있고 거의 백수고 지금 미치겠다. 좀 일을 너무 배우고 싶다. 간절합니다 했는데 답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백수인데 와이프는 맨날 출근하고 있고. 그 기분 아세요? 이게 와이프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와이프는 오케이라고 해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띠링 하면서 쪽지가 나온 거예요. 강원도 삼척인데 전원주택 짓고 있는데 올 수 있겠냐 해서, 제가 또 누굽니까? 또 바로 가잖아요. 바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삼척으로 달려갔어요. 그 목수 반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고 몸도 좋으시고 인상이 좋다, 쓰고 싶다.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이제 숙식 현장이었는데, 숙식하면서 한 달 동안 일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목수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너무 다행인 게 그 목수 반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장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수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고, 그 건설 현장이 또 그 목수분들이 되게 거칠어요. 욕도 많이 하시고 막 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하는데 맨날 혼나고 욕먹었지만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너무 일이 재밌는 거예요. 적성에 맞았고, 나중엔 또 시간 지나니까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년 반 동안은 진짜 일을 못했어요. 진짜 욕만 먹고 했는데 2년 반 지나니까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현장 끝날 때마다 다시 현장 가봐서 메모하고 사진 찍고 어떤 자재를 썼는지 맨날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5년 만에 실력이 확 늘어서 제가 목수한 지 5년 만에 나이 40에 이제 목수 반장이 되어서 이제 제가 직접 목수들을 이끌고 현장을 들어가는 목수 반장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월 1000 이상은 제가 꾸준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마침 와이프도 직장에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승진해서 돈도 잘 벌었고, 이제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이제 빌라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점점 늘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찾아오게 돼요. 제 딸 시아인데요. 자식이 2명이 되니까 맞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랑 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근데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와이프가 육아보다는 난 일을 하고 싶다. 자기가 일하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전업주부가 돼요. 와이프를 이제 출근시키고 맨날 아침마다 애들 밥 먹이고 집 청소하고 뭐 하면서 지냈는데,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행복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하면서 산 인생이 있는데 40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을 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아이를 키워보시면 좀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육아 우울증이 좀 걸렸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 아이를 낳는 여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느꼈었고, 맨날 집에서 혼자 애만 보고 있으니까 말도 좀 퇴화하는 것 같고, 맨날 그랬죠 뭐 하니까 어른의 언어가 안 나오니까 퇴화하는 거예요. 언어가. 애만 보고 있으니까 또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언제까지 목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차 안에서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말을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날 바로 또 실행했죠. 채널을 만들고 핀마이크 구매하고 삼각대 구매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다 재우고 나서 새벽에 내려가서 찍고 새벽에 편집하고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8개월 동안 했어요. 8개월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유튜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봤자 500, 보통 1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아 나는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찰나였어요. 아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 1년은 해봐야고 그만두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유튜브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시야를 안고 재우고 있는데, 제가 보통 시야 재울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요. 이 모습을 한번 찍고 싶은 거예요. 영상으로 카메라 놓고 핀 마이크 꽂고 있는데, 근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애기가 귀엽게 나와서 그래 이거 한번 올려보자 해서 대충 자막 넣고 대충 컷 편집해서 영상 올린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니까 조회수가 4만이 되어 있고 5천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8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 만에 수익 창출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전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막 뜨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2만 명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증가해서 첫 달에 받은 유튜브 수익이 9,000불이었어요. 1,200만 원 정도.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소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이 꽂힌다고 진짜? 그럼 나 이제부터 집에서 애들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거네? 그 목소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그만두고 유튜브에 전념하기 시작해서 정확히 지금 3년 반 만에 지금 33만 명이 되었고요.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 저에게 이메일로 광고 메일, PPL 제안이 들어와요. 또 책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또 제가 방송에서만 보았던 연예인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고 싶다고 같이.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친분도 생기고 무엇보다 너무 행복했던 거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도움됐다는 분들의 감사 이메일과 감사 댓글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한 명 한 명 하루하루 팬이 내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의 이야기가 도움된다는 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 들어서 유튜브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저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경험이든 뭐 원치 않는 경험이든 의미 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경험은 뭐든지 도움이 되고 나중에 정말 엄청난 큰 자산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이를 먹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거든요. 홈플러스에서 일했던 경험, 본사 직원 대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걸음이 되었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보고 미국에 살고 싶어서 미국에 가고 이제 사진 작가 하고 싶어서 사진하고 사진이 재미없어서 이제 클럽 DJ를 하고 이렇게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는 나약한 자식, 비겁한 놈, 나태한 놈 이러면서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이런 거 안 좋게 몰아붙이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가스라이팅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주변의 눈치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굳이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일에서까지 억지로 버티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나의 세계가 좁아지고 나의 다른 가능성이 계속 원천 봉쇄되면서 나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꾹 참고 꿈이 있지만 난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황금 같은 청춘을 낭비하고 혹은 부모님이 원해서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을 억지로 다니고 그러는 사이에 나의 세계는 계속 좁아지고 나의 세계는 계속 골병드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친구가 있어요. 춤 추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나와서 지금 대기업 파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던 친구였어요.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리 출세했고 가장 빨리 결혼했고 가장 빨리 집을 샀기 때문에 서울에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던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술 한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게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를 갔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에 갔고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성규야 난 네가 옛날에 중학교 때 SM 오디션 보러 간 거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부러웠냐 임마.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말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본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내 자신 너무 불행하고 내가 지금 왜 이 인생을 살고 있나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닌 분들이 되게 많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실체를 알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게 되게 많은 거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친구들은 이 친구를 부러워했지만 이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대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나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유튜브 해야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매형도 그래요. CJ의 임원인데 형규야 나 내년에 은퇴하는데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물어봐요. 50대에 다시 사춘기가 오는 분들이 많대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랐고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막막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나 이거 해볼 걸 혹은 아 나 저 여자한테 한번 말 걸어볼 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무슨 일 하고 싶었는데 저거 꼭 해볼 걸 못 해봤네. 이게 제일 큰 비극인 것 같아요. 뭐든지 안 해본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 너무 짧아요. 인생은 정말 꼭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도 제가 44인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 정신 연령은 중3이거든요. 주스 음악 들으면 지금도 신나고 막 되게 춤추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너무나 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